네, 뉴스룸 뒤에 유튜브로 이어가는 뉴스룸 D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또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성회 싱커웨이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화면으로 자주 뵀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자주 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쉽게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판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때 예. 김근식 교수님 것보다 좀 질이 그래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저는 저에 대한 무슨 그 원한이 있었던 것인지 듯 영정사진식으로 해놨는데 오늘은 아주 당선 사진으로 해놨네요. 그렇게. 그 정도면 당선 사진이죠. 국회의원 배지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사진에. 누구는 영정사진 올리고 누구는 당선 사진 올려주고. 의원을 안 해보셨잖아요. 네, 오늘은 박성태 부장을 제가 밀어내고 대신 제가 왔어요. 한번 재밌게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시나요? 깜짝 놀랐네. 아니, 제가 박성태 기자는 사실 네. 기자이기도 했고 이렇게 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앵커님은 사실 항상 뉴스룸 화면 속에서만 보다가 연예인을 실제로 보는 기분이라서요. 예, 약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박성태 기자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걸로 하시죠, 뭐.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요. 네, 오늘 저희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영화표를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북한의 무인기 얘기를 나눠볼 텐데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공으로까지 들어왔고 그 가운데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을 했다가 되돌아갔어요. 군이 이제 경고 사격을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또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이 혹시 함께 나가고 있나요? 네, 이렇게 날라와서 저희가 우리 군이 이제 경고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해서 부실 대응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세 대를 또 오인했고 또 풍선을 또 무인기로 오인을 해서 전투기를 출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굉음에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또 재난 문자까지 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태를? 사실 우리 국방이나 안보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허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해이한 거 아닌가, 네. 이런 그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전 정권 탓이다,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보가 구멍에 났다, 이렇게 정쟁으로 싸우기 이전에 네. 국민들은 매일매일 생업에 종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다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에서 정말 이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기가 와서 정찰을 하고 돌아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저기에 폭탄이라도 실어서 와서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그걸 뭐 항적을 다 우리가 확인해서 미리 탐지해서 우리도 대응 사격하고 격추하려고 뜨긴 했습니다만 네. 격추를 결국 못 시킨 못했죠. 것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격추하려고 떴던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네. 또 격추당한 건 아니지만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군이 제대로 된 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된 안보에 정말 허술함이 없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변호를 하자면요. 이제 군의 부실 대응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군사적 목적의 항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네. 이게 새 때인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아주 작은 크기의 드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100발을 쐈는데 왜 격추를 못 시켰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칸포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번만 타고 드르륵 하면 이제 한 100발 나간다고 해요. 결국은 그 탄착 지점이 민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드론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전쟁의 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한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정쟁으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와서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통령실은 변명도 변명인데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데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에 이미 드론법 부대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아미 타이거라고 해서 AI, 그다음에 이번에 드론 이런 최첨단 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단 규모의 부대가 편성되어서 지금 훈련 중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사건은 뭐냐면 무인기가 한국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창설하면서 북한으로 침투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스텔스 기능을 넣어서 북을 침투할 수 있는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 그거 해야죠. 근데 이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오는 무인기를 어떻게 제어하고 제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도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2018년에 민관군이 벌써 합동으로 해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등 이미 이것과 관련된 준비들을 계속해왔습니다. 2014년, 17년에 무인기가 발견되고 나서 탐지 기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떨어뜨리는 안티드론건 2020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 군수업체인 LIG가 이 밴 형태로 해서 더 큰 파장을 쏘아서 이 떨어뜨리는 기술.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이 우리나라는 전파 방해하는 것 자체를 개발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킨 게 2021년. 이렇게 착착 진행해오고 있는 일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이 이건 다 민주당 잘못이다. 이거 문재인 정부도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뒤집어만 씌워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럼 내일부터 드론 막을 수 있나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합적인 재점검을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무기 시스템이.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전투 교리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대응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 합당한 무기 체계 획득 자체가 지금 미진한 편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 또 획득해야 되고 또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고 그 부분은 뭐 꾸준하게 추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 탐지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드론이 왔을 때는 MDL 넘어올 때부터 우리가 탐지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전보다 훨씬 일찍 탐지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군 당국이 적이 우리 항적을 가지고 우리 MDL 군사분계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탐지한 건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탐지는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우리가 획득 자산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맞고 하는데 문제는 훈련이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된 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마지막으로 북한 무인기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군 그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대응책을 준비했겠죠. 그러면 이걸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훈련을 해야 침착하게 이게 뭐 동요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훈련이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쏴도 격추가 안 되고 제대로 탐지가 와서도 어떻게 할지 못 하다가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돌아와서 우리께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훈련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건 뭐 우리가 전 정권 탓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2018년에 그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은 다음에 요 드론이 많이 출몰한 지역에 다 요 옛날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다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금지 되니까 훈련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P518 비행 금지 구역 안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은 민간 항공에 대한 금지인 것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당연히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안 된 것 지금 대통령이 크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 훈련, 미국하고 할 때만 훈련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각 부대가 별도로 다 훈련을 합니다. 2017년에 드론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먼저 했던 것은 탐지에 대한 기능을 먼저 발전을 시킨 거고요. 그 2017년, 18년의 기간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탐지한 것을 어떻게 떨어뜨릴까? 여기서 외국엔 지금 같은 성능의 안티드론건이나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 당시 논의 과정은 우리가 국산 장비를 개발해서 이걸 국산화하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비한 법규들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관련된 무기가 개발돼서 시스템이 안착되고 있는 단계. 이미 작년 2021년에 주요 기관에 대한 이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 대한 파악이 없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다. 훈련을 부대가 왜 안 합니까? 군대 간 사람 다 알거든요. 부대마다 다 훈련을 하는데 한미연합훈련 그거 8월에 안 하고 이글 훈련 안 했기 때문에 드론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신 건 지금 대통령이
군대 훈련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 훈련 상황이라든지 군사 대응 관련한 걸 파악을 안 하시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덮어씌운다 그런다기보다는 군에 대해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잖아요. 5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과정이 나온 거지. 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 5년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한다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거기서 아무래도 우리가 압수수색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을요? 그건 군검찰이야. 그건 군검찰. 제가 잠깐 잠깐만요.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셨어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중요한 안보 얘기를 네.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치킨을 가지고 할 말을 까먹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이제 제 거 카드로 제가 계산해야 돼서 밑에 서명을 제가 해야 돼서 제가 여기 냄새가 실제로 엄청 풍기네요. 그죠? 이 집 치킨이 맛있습니다. 상암동의 땡땡 치킨인데 맛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따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게요. 일단 뭐 떡이 있네. 떡이라도 하나 그때 드시고 떡만 떡만 일단 주시더라. 드세요. 떡은 싫어요. 알겠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아, 이거 예, 안 돼? 예. 어유 큰데? 예, 김근식 교수님만 드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뒤에 네. 먹죠. 아마 되게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제 방송 중에 다리를 드시는 모습이 참 보통은 양보하는 겸양으로 가슴살을 선택하는데 아니 아니지 않나요? 날개 다리입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허벅지와 다리. 우리 허벅지가 다릅니다.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예. SNS에 먹는 걸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좀 먹는 걸 좀 잘 제가 또 찍어주세요. 닭집을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닭 조각만 봐도 무슨 부위인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닭 전문이시군요. 예, 이렇게 좀 너무 비닐봉지가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이거 콜라는 나중에 또 우리 제로가 아니네. 이거는 아 제로 콜라만 제로가 드시나요? 아니네. 이거 제로 숨겨야 콜라. 상표가 나오니까 숨겨놓을게요. 빨간 뚜껑은 저는 안 돼요. 예. 밑에서 까만 뚜껑이 있는데. 바로 올라와서 이거 좀 없어 보이는데 아유, 적응하기 어쨌든. 어렵네요. 이런 건 처음이네요. 전 이러고 사는데요. 저희 몇 번 했어요. 약간 정규군에 계시다가 지금 게릴라전 들어오셔서 당황한 어떤 그 부대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리 뺏길 것 같아서 안 나게니까 너무 잘 맞추시니까 나더라고요. 안심이 되네요. 다리 뺏길 여기에도 것 같아 제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빨리 드론전 해야 같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이 제가 잠깐 없을 때 그건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로 쭉 보니까. 뭐라고? 박 기자 사실 없어도 된다. 내가 뭐 친하기고 하지만 친한 척 하는 거지. 제가 너무 불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나빠요. 일단 저희가 드론 얘기를 계속 네. 드론에 뚫린 우리의 영공망 얘기를 했는데 저거죠. 전 정부 탓이냐 이 부분을 김성현 소장님이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 정부에서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그 했었고.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 정부 군대 훈련이나 지금 훈련이나 그건 다 통틀어서 저는 대통령이 전 질타한 거라고 보고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도 혼날 건 혼나야 되고 예. 군도 혼날 건 혼나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식의 실수를 하게 된 것들을 다 점검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좀 경종을 울리게 된 대통령의 그 생각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훈련이라는 게 사격 금지 구역이 있고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훈련을 할 때 사격 금지 구역 밑에서 훈련을 다 하죠. 그다음에 부대 단위로는 다 훈련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군사 분야 합의서에 있었던 정찰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드론은 거기를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점이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그런 걸 통틀어서 아직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뭐 그 서류상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예. 뭐 이제는 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게 무력화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북한에 다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이 드론 출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무기 체제 획득, 새로운 종합 방어 시스템, 그 새로운 훈련 매뉴얼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대비책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럴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치고 들어와야 돼요. 좀 의견을 얘기하실 줄 알고 이제 그러니까. 안나게 앵커가 바로 반박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니요, 그렇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너무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추진되던 과제였기 때문에 이거 뭐 안보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국방비도 많이 증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대통령이 이제 깎지 않은 예산 깎았다라고 또 절반이 잘려 나갔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복을 다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국방비 예산 살펴보니까 2022년 올해 안 쓰고 남은 돈이 있어서 이걸 2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박사청에 물어보니 그럼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내년에 책정해놨던 140억 5천만 원, 140억 8천만 원 중에서 140억은 넘는 걸로 8천만 원만 넘기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예산을 가져다 쓰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방사청과 여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산이 절반이 잘렸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예산을 뭐 직접 보시진 않았겠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한 마디씩 하게 하는 게 이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서 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뭐 보복하라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북한 전문가신 김근식 교수께서는 이런 강대강 대치가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진짜 이거 확전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칠판에 있죠. 예. 그러면서 핵도 두려워하지 말라. 핵은 좀 무서워요, 저도. 근데 저건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그제 생긴 이 드론 사태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저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없다. 안보 차원에서 보면요. 군 통수권자가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전적 억제와 사후적 응징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발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감히 적들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호한 이 억지 태세를 갖춰야 되는. 억지는 뭐 군사력일 수도 있고 종합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지일 수도 있고 안보 태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응징, 사전적인 억지 태세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도발이 생기면 단호한 응징 의지가 있어요. 퍼니시먼트 율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너 100배로, 10배로 갚아주겠다는 응징 의지를 군통수권자는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불시에 무슨 생기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쏠 수가 있는 거고 대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확전해도 거예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럼요. 우리는 절대 쫄지 않는다. 당연하죠. 북한에 대해서 응징 그런 의지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 응징 의지는 군을 그 통수하는 통수권 열고 실제로 전투장에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군인 입장에서는 응징 의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지. 이거 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평화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물쭈물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이건 안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삼축 체계라고 크게 얘기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먼저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격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대량 응징. 응징 보복 예,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럼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사실 무인기에 뚫리는데 잠깐만 무인기에 뚫리는데 미사일은 막을 수 있어? 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인기에 대한 완벽한 방공 체계는 아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한테 뚫리고 있잖아요. 그 사전 억제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될 때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뺏겼습니다. 그 양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뒤통수를 당한 건데 만약에 핵을 무서워하고 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정상이 있는 나라라면 우크라이나가 만약 그랬다면 러시아한테 이렇게까지 1년 가까이 응전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언급은 핵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언급은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있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힘 이제 이 무인기에 뚫린 방공망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예. 민주당이- 박원석 의원이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소위부답. 계속 20분째 웃고 계신데 예. 말씀은 이제 강하게 다 하실 텐데 본인이 이제 얼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흡족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입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입금은 저희가 안 해요. 입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진 출연은 입금이 사진은 안 안 되고 돼요? 있습니다. 예, 사진은 안 되고 김기식 교수님 저번에 입금 안 됐죠? 예. 뭐 안 됐겠죠. 예. 입금을 바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어우, 상도 이상.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미리보기였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칠판을 뒤집어 주시면은 저희가 다 아날로그로 칠판에 네. 그러니까 방탄 국회다 이런 역풍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부결을 택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네.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이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있었을 걸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예상외로 많은 동정표가 넘어온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 알겠습니다. 지금 101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일단 정의당 6을 빼면 당론이니까요. 95가 되고 뭐 이러저러하면 거의 한 30표 넘게가 국민의힘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반대를 누르신 것으로 부결, 보여지고 체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요. 노웅래 의원의 해명도 한 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사상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도 의원회관에서 근무해봤지만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국회의원회관에다가 검찰이 가져갈 만한 증거를 잘 모아서 보관해 놓지는 않거든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표결하기 전날
압수수색을 국회에서 한 번 더 긁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뭐 항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자세한 범죄 사실을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보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예. 이건 좀 약간 좀 선 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성표를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부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아니에요. 일단 뭐 제가 생각이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아니, 애매하게 김성수 선생님이 복잡하고 난해한 질문을 애매하게 28명이 풀어가고 안 계십니다. 왔잖아요. 28명이 안 왔다고요. 표결이 271명이잖아요. 299명. 제적이지 299명인데. 민주당도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빠진 분 빼고는. 네. 찬성표가 저 반대표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는 좀 어폐가 있고 뭐 재밌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요. 노웅래 의원이 워낙 국민의힘에서도 그 친분 있고 제가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 확인해 봤더니 오래 노웅래 하셨으니까.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최근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재원 의원이 설득을 뭐, 하려고. 예. 코치한 대로 했겠죠. 예. 닷새 일단 동안 전화해라. 1,500번 하라고 DJ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시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이니까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표결 처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회기 끝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가 국민들의 관점에서 저분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개인 비리니까 잡아가는 게 맞는 건지 잡아가는 것도 아니죠. 이제 그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는 거죠. 아니면 저 사람은 죄가 없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체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국민들이 판단할 그냥 한 번의 기회인 것이지 저게 됐다고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이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제 검찰에 안 나가도 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건 체포예요, 1월에 임시국회가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면 혹시 계속 방탄국회죠. 회기 중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막을 수는 없는 그럼요. 상태고요. 보통은 이제 특히나 지금 요번에 끝나고 나면 임시국회 열 예, 없습니다. 임시국회는 한 달 정도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저는 검찰이 나오면 되는데 굳이 지금 한 것은 자 보아라 국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검찰이 일종의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태 필요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요. 지금 찬성 101명, 반대 161명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이거 기명투표 해야 돼요. 우리가 48년 헌법 제정 이후에는 이게 기명투표였어요. 근데 52년도인가 바뀌었대요. 그 이후로 70년 동안 그냥 무기명투표예요. 우리 인사에 아는 관련한 사람끼리 너무 의상하지 말자.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로 된 거죠? 그 의도는 꼭 그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게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무기명 투표라는 그 뒤에 숨어서 뭔가 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통과됐잖아요. 21대 국회에서는. 근데 여기서만 딱 막히는 그 이유, 정권 바뀐 이후 처음인데 이거 너무 정치적이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의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는 저는 어떤 쪽의 입장이 아니라 찬반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명의 문제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큰 힘을 가진 의원이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기명으로 하면 의원들이 반란을 못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이 적절하게 고려가 되는 게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구속을 하는 것이 검찰이 구속을 함으로써 내가 승리했다, 사법적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우리 나라에만 이 레토릭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정 가서 잘못한 사람은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 소환장 발부 이후에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저는 연습이었다고 봐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뉴스에서 나왔지만 뭐 그럼요. 녹음 파일도 있고 현금 뭘 또 이렇게 주셔? 현금 따발 3억 나오고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3천만 원씩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만 집에 네? 그래요? 없으시군요. 집에 3천만 원이 한국은행 띠지가 있는 그 정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부시럭 소리가 나야 돼요? 어쨌든 3억이 현금 따발이 집에서 발견이 됐고 한국의 한국의 매운맛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고 된다가 그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이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찰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개인 비리다. 그리고 그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저기 다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명 가까이가 반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 국민들이 볼 때 국회라는 데는 정말 대한민국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서 훌륭한 나라인데 정치판만큼은 아예 또 변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이제 결국은 소환을 하겠다고 하시긴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성남 F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금 의혹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구속영장을 사전에 청구해서 실질 심사를 가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회기 중에 체포동에 올렸는데 그걸 방탄하는 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민주당이 적어도 과거에 독재 시대의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의 방탄 연습용으로 한 번씩 예행 연습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 정치권 전체 혐오로 좀 번질까 봐 겁나요. 예, 교수님 말씀 잘 주셨는데 뭐 제가 뭐 노웅래 의원의 개인 비리까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설명한 대로 아주 구체적인 녹음과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돈과 뭐 문자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속을 합니까, 인신을? 전 거꾸로 묻고 싶어요. 노웅래 의원이 해외로 도주할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하면 20년 수사 과정에서 처음 보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들고 있는데 인신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풀어가는 검찰의 이 관행이 우리가 너무 여기다가 그냥 지금 용인을 해주고 있는 것.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가운데에서 죄를 밝혀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감옥을 보내자. 그런데 왜 그 결정권을 마치 검찰이 쥐고 있는 것처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전 구속 영장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그렇습니까? 있어. 사전 구속 영장이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 가가지고 그 실질 심사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야 우리가 내가 돈을 받은 건 맞고 죄를 지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도주 우려도 없지 않냐. 증거인멸 할 거 없다라고 소명하면 법원이 발부 안 하죠. 그 자리를 나가라는 이야기지 구속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나경 앵커한테 오늘 세 분 하시는 거를 안나경 앵커가 좀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여쭤보니까 안나경 앵커가 이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한데 또 이런 토론 진행을 별로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 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가끔 재밌네요. 말리기만 하면 돼요. 가끔 말리기만 하면 되고. 제가 칠판을 다시 좀 뒤집었는데 이거 참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요 끝에 예. 해? 윤석열 대통령 밑에 이렇게 그 굴곡이 조금 약하긴 한데 예, 보여주시죠. 조금 제가 올릴게요. 예. 강동갑 이쪽을 제가 표시했는데 저기 한강이고. 한강이고. 예. 저도 한강 생각했어요. 근데 한강 밑에 저건 뭐죠? 망사입니까? 아니 강동갑에 빛이 난다 뭐 이런 의미로 빛은 그냥 했는데 굳이 윤희석 전 대변이 빛이 난다 이건 아니고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조직위원장에 떨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강동갑 망사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안 됐어요 최근에. 제가 참 이 JTBC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여름부터 강동갑 망상을 그렇게 밀어주셨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뭐 대통령 수행까지 했는데 일단 글쎄 말입니다. 잘 안- 제가 더 잘 해야죠. 예. 정치는 생물이고 자주 변합니다.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정도의 이 센스와 예. 올바른 발언과 당을 위한 그 애당심과 대통령을 위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반드시 또 세상이 바뀔 거라 사랑 생각합니다. 좀 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참 그런 밤입니다 오늘. 아, 너무 재밌네요. 제가 끝에 그래서 아까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실 비본데 좀 알려도 되냐 했더니 본인은 여전히 강동의 남자긴 그렇고 강동의 망사로 살고 싶다. 괜찮다 얘기해도. 뭐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야 잠깐. 듣기로 송파로 가라는 얘기 듣었는데. 제가 그 짓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네. 댓글 저희가 저희가 또 유튜브 댓글 들어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온에어 중에 저희가 온에어 중에 의견을 주시면 그러니까 뉴스룸 하는 중에 의견을 주신 부분들입니다. 분들을 예, 유튜브 댓글 또 따로 있고요. 예. 네. 예.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똑같은 것들이다. 잘못하면 다 잡아 넣어야 한다. 이이인님께서 이인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예. 바로 한 장 드려야죠. 그래요? 근데 우리 유튜브 중에도 나온 댓글을 또 이따 볼 겁니까? 안 볼 맞아요. 겁니까? 그리고 또 있는데 제가 뭐, 또 보고 있고. 네. 그 중에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여기 법 앞에- 일단 한 장 주셔야 된다니까 한 장. 네, 이이님 한 장 드릴게요. 예. 법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 역시 국회의원이 갑이다. 국회의원. 이게 오탄지. 아니 그렇게 씁니다 요즘에. 국회. 그 정치권을 혐오할 때 그렇게 씁니다.
국회의원이 갑이다. 예. 이게 뭐죠? 괴물이라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국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역시 안나경 앵커가 뻔히 아는 거를 물어봐서 대답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진행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좀 안다경 다르네요. 앵커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구나. 야, 탁월하죠. 다르네. 수준 높네. 네. 모르는 표정으로 물어보자. 그러니까 속았어요. 지금 더 불안하신 강조하려고. 박상태 앵커가 너무 중간에 많이 끼어드는 것 같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예. 네, 또 있어요. 혹시 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비행 유만 혈세 수억 공중부대 꾸준히님께서 예, 이거 무인 무인기- 출격을 예. 비꼬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테리 브로님께서는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대통령 1년도 안 됐어.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했고.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서 예, 뭐가 저- 있을까요? 좀 보느라고 미처 못 봤는데요. 빨리 말씀드리겠죠. 루아영님, 구분이 되는 비싼 레이더 사줬으면 군인들이 세대 확신하니 출동하지 말라 했겠죠. 무인기 소동에 대해서. 소동은 아니죠.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금님께 캔디님, 이분 자주 보내시는 분인데 잠자리채로 잡았다면 더 빨리 잡았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형 잠자리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선영님, 이신영님인가요? 이신영님. 이 사건은 제발 쉴드 치지 말아주세요. 새벽에도 무서웠어요. 나는 직접 그 의견입니다. 굉음을 들으셨나 보죠? 그러니까요. 전투기가 사실 밤에 뜨고 네. 그 전날 무인기가 왔었다고 하니 네. 혹시 이번엔 무장한 무인기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전투기가 뜬 거 아니야?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게. 저도 있었다면 불안하고 실제 어떤 커뮤니티 보면 최근에 이제 안 좋을 때 이렇게 네. 남북관계 안 좋을 때는 전투 식량을 1년치를 내가 사놨다. 아니 어제 안 들어가셨나요 혹시? 죄송한 질문이지만 들어갔죠. 예, 일산 고향에서 굉음이 들렸는데 못 들으신 거군요. 저는 그 시간에는 일산 고향에 있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예. 이제 화단 옆에서 네. 아니 그 시간에는 아니, 그럼 그 시간에는 어디서 마포에 있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포에서 아, 그렇죠. 항상 마포네요. 공사가 다 망하시니까. 마포에 있었죠. 그 시간에는. 그렇죠. 공덕동. 네. 화단 옆에. 다른 주제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김성현 소장님. 예. 진짜 예. 0시 45분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예. 그다음에 네. 이수영님, 이 사건은 제발 칠드 치지 말아주세요. 역시 해드렸어요? 영화표 이분 네. 좋은 의견이니까 영화표 드리고요. 세계인님이 의견 주셨어요. 윤희성님 조각 되기 어떡해요? 그래서 아까 어떡해요 물어보니까 계속 강동으로 살겠다. 아이고. 집도 강동이에요. 네. 그래서, 예, 그랬고.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순구팡님, 박성태는 이제 자리 뺏겼다. 맞아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터졌으니까 우리가 이게 상품권, 영화 상품권 선발의 기준이 그렇죠. 빵 터졌으니까 이분 빵 터지면 되는 드리겠습니다. 겁니다. 박순근님 영화 상품권 2장 획득하셨는데요.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일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사흘 두시고요. 남았네. 예. 유효 모바일로 기간이 안 드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점도 같이 유효 기간이 참고해 주시기 올해일 수 바랍니다. 있다는 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예. 정말 박성태 앵커의 애드립은 대단해. 김근식 교수님은 JTBC에 계실 때 가장 평온해 보이세요. 라는 의견을 역시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주셨고, 최현당님, 김성애 의원님 멋집니다. 팩트만 말씀하시네요. 의원님 아니고 소장입니다. 의원은 네,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현재 여기가 제가 한강을 이렇게 표시해뒀는데 본인 어느 곳 쪽에 가고 싶다라고 아까 점을 이렇게 찍고 싶고 하더라고요. 예, 남북을 정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북이냐 강남이냐를 네, 일단 중요하죠. 정하시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솔매님, 이거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안다경 앵커 나오는 것 같은데? 해요? 해주세요. 네. 하면 되죠? 예. 안나경 앵커, 솔매님, 이쁘기도 하지만 진행을 잘해서 좋음.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그건 알죠. 예. 그분도 드려야죠. 예, 오늘 다 떨어졌어요. 네, 이분도 떨어졌어요?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네, 이분도 드리고. 2명 나갔긴 하지만 그래도 드려야죠. 저희가 이제 제가 제작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예산 쓰자. 분적자가 늘 때까지는 예산을 쓰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영님 닫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인님도 드린다고 맨 하셨죠. 처음. 이인님, 네. 그다음에 안나경 앵커 칭찬하는. 솔매님. 세 솔매님, 분께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순근님.
아, 박승구님도. 아, 네. 유효 상품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3일. 네, 박승구님도 영화 상품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이렇게. 예. 네. 아, 오늘 뉴스룸 D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직접 와서 보니까 재밌네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재밌는 다음 주에도 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겠습니까? 아,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댓글에 바로 오는 대로 제가 안나경 앵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낙공은 JTBC 레전드인 느임이라고 박세훈님께서 조금 전에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금요일에 오픈 뉴스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급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선배.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우리 네. 패널분들과 같이 하는 걸로. 네. 같이 해요, 우리 아랭크님이랑.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